여행으로 돈을 버니까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덕분에 과감하게 퇴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산속의 허니블링. 오늘은 불암산에 왔어요. 여기 올라올 때 암벽 타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성희야, 진짜 대박이다. 와, 너무 멋있다. 와. 정상까지 1.73. 오늘은 불암산에 왔어요.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 허니블링이자 현재 누워서 돈 벌기라는 경제 크리에이터까지 된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행으로 돈을 벌고 누워서 돈을 벌어? 듣기만 해도 꿀인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여행으로 시작해서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경제 채널은 작년에 너무 심해졌을 때 여행으로 수입을 낼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경제 채널을 만든 게 누워서 돈 벌기 채널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여행사 직원으로 좀 오래 근무했어요. 제가 그 전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블로그에 일기처럼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잘하는 게 약간 꾸준히 하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말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잘하는 거다. 저 자신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하루에 한 번씩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상위 1%까지 대박. 이제 오르게 되어서 이렇게 블로그로도 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여행사 직원으로 취미로 기록을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블로그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어요? 먼저 해외여행 출장 갔었던 거를 중점적으로 쓰다가 항상 해외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일상 속에 있었을 때는 한강에서 뭐 자전거 빌리는 법, 좋다. 뭐 카페 아니면 맛집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하루에 한 번씩은 꾸준히 일기처럼 작성했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만약에 시작을 한다 하면 언니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블로그는 무조건. 무조건. 꾸준히 하면 가장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또 무자본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때 제가 여행사 직원 월급의 반 정도가 대박.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글을 썼을 때 상위에 좀 노출이 되면은 광고를 의뢰를 주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행사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만 이렇게 글을 썼을 뿐인데 그거 덕분에 제가 회사를 과감하게 퇴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회사는 왜 그만두셨고 그만두고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그 여행사 직원으로 한 5년 차 정도로 근무를 했는데요. 네. 제가 뭔가 SNS적으로도 이제 수입이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제 개인 채널에 여행 상품을 이제 직접 판매를 해서 회사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좀 소셜미디어 채널에 대한 영향력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의 팔로워 수보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팔로워 수가 좀 더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PPT를 만들어서 회사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진짜 야무지다. 야무져. 제가 그 당시 23살인가 24살이었거든요. 똑 부러져. 그러니까 사원이 이제 제가 마케팅 팀도 아니었는데 그걸 PPT를 만들어서 이제 팀장님 앞에 보고를 했고 팀장님이 괜찮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전 팀장님들 앞에서 PPT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본부장님, 그 회장님까지 올라가게 돼서 저의 SNS 콘텐츠 팀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회사에서 어떤 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제가 사원이라는 직급이었으니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 팀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이게 팀이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만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만약 블로그로 2차적인 부수입이 없었더라면
그만두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블로그라는 그래도 제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플랫폼이 있어서 그만두는데 그래도 결정하는데 쉽게 하고 제가 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여기 좀 앉았다. 여행으로 돈을 버니까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산을 좋아해서 이게 산을 오를 때는 이렇게 힘든 걸 몰랐는데 지금 촬영을 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게 직업이 되고 나니까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보다는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어떤 컨텐츠가 좋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다시 재촬영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촬영 소스가 영상 하나에 100개 정도? 영상 소스가 들어가는데 그 영상 100개 정도에서 이제 한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영상 콘텐츠가. 그래서 효율이 이제 여행 콘텐츠는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장점은 좋은 풍경을 보고 다니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이 직업의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 블로그에서 영상 쪽으로 하게 된 거야? 제가 원래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나도 이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홍보 수단으로 블로그만은 부족한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첫 컨텐츠가 출판사에서 계약하러 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게 언제야? 2016년인가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꽤 됐다. 책은 어떻게 쓰게 됐어요? 제가 회사원인데 블로그까지 하다 보니까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는 거예요. 블로그에 대해서 좀 더 욕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럼 강의를 들으러 갈 시간도 없고 책 안에는 제가 궁금했던 거나 스킬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좀 최적의 수단이어서 제가 여행사 직원이 되려고 했었을 때 관련 책을 찾아봤을 때 그런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한번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여행으로 먹고 살기라는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도 여행으로 먹고 살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떤 직업들을 해서 수입을 얻었는지 나도 궁금해서 정리를 해봤어. 나 봤지. 링크가 이제 이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여행으로 먹고 살기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만 얘기해드리면 뭐 여행 작가로 오는 그런 강연, 여행 에디터, 촬영하는 모델, 그러니까 유튜브로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기사단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나는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콘텐츠화해서 올리는 게 노출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도 채널이 2개잖아, 그치? 네. 그래서 원래는 제 채널에서 앉아서 돈 벌기라는 콘텐츠를 했었거든요. 채널 내에서? 네. 제가 뭔가 부업을 도전하는 콘텐츠를 했었는데 제 채널에서 뭔가 여행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제가 봐도 제 채널의 정체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채널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한 분야만 파니까 진짜 급속도로 실버 버튼 벌써 찍으셨잖아요. 그럼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즐거운데 그 채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그 얘기는 좀 길어서 그건 2탄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2편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시죠? 오늘은 허니블링 씨의 여행으로 돈 번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언니 혹시 마지막으로 뭐 여행 크리에이터를 꿈꾼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솔직히 여행 크리에이터가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진짜 일이 많이 안 들어오고 해외 쪽 일이 다 끊겼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도 여행으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좀 주저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래도 계속 꿋꿋하게 컨텐츠를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냈고 그렇게 하다가 경제 채널도 제가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무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또 열리고 그거에 맞는 일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기회는 이렇게
실행하는 자한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계속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저는 무조건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집이 그렇게 잘 살았던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찾았었던 것 같아요. 뭐 책을 냈을 때도 제가 출판사를 되게 소형 출판사를 만났지만 그 소형 출판사를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유튜브랑 이런 걸 시작을 하게 돼서 결국 이게 제 직업이 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에서 너무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2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